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도로를 좀 제가 요즘 심층 분석하고 있죠. 어제 전 강의가 몇 강이더라? 전 강의가, 잠깐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들을 때는 안 것 같은데, 412강에서, 도로를 낙찰받아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정말 판례까지 몇 가지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물론 처음에 듣는 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대체 뭔 말인지, 이 녀석이 무슨 소련 말하는 건지, 무슨 아프리카에서 왔는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어려워요. 솔직히 어떤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 없나, 그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사도를 통한 건축 허가, 이 사도라는 게 뭐냐면 일반 개인 도로예요. 개인 도로, 그죠? 개인 도로를 통해서, 사도법상 사도거든요. 사도법상 사도를 통한 건축 허가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게 공로가 있어요. 국도가 있어. 그러면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나머지 이 필지들을, 여기 이제 진입로에 있는 진입도를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이 진입로에 땅을 사서 개인이 사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도법상 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개설한 건데, 이 도로를 통해서 개인 거잖아요, 이거요. 개인 거예요. 개인 거지만 허가를 받아야 돼, 국가에. 허가를 받아서 개설한 이 도로를 통해서, 왜 개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했다면 이것은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사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법상 사도예요. 사도법상 사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개설한 건지만, 이 사람이 이 건축물을 위해서 오로지 개설한 거지만, 이 도로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내 땅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많이 나와요. 아마 도로 중에 모르겠어요.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5%, 10% 이상은 사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도를 통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도로를 마지막으로 해서 한번 싹 이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축행정 길라잡이라고 있어요. 제 보조규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 부분들을 좀 부연 설명을 할까, 아니면 물건 위주로 강의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니면 좀 권리 분석을 좀 몇 강 더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우리 교재 구입하신 분들 중에 어떤 것들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뭐 필요하신 분은 요거 뭐 캡처하셨다가 교재를 사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교재를 먼저 보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게 413강 사도법상 사도로 건축허가 받기. 제목은 그거예요. 사도법상 사도로 건축허가 받기. 그죠? 그러면 이 사도법상 사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가능한지, 그죠? 그거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 소유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경매물건 검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란 3m 이상 도로에, 그죠? 이 폭이 3m죠? 3m 이상 도로에 내 건물, 내 토지가 이 토지예요. 이게 건물이 앉혀져 있고, 토지가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도로가 내 토지 2m 이상 접해야 되고, 3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바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사도법을 얘기하기 전에 건축법을 한번 먼저 볼게요. 건축법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과 남옥에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가,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 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바로 여기에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과 남옥에 정의가 돼 있어요. 자, 11호 도로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건축법상 도로란, 그죠? 보행과 자동차 동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그죠? 도로나 뭐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예정 도로도 도로예요. 그죠? 예정 도로도. 우리가 이렇게 도로선이 빨갛게 토지용 계획원 보면 빨갛게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요것도 예정도로도 도로입니다. 이 예정도로를 통해서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정도로도 도로니까 건축법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뭐냐? 몇 가지가 종류가 있냐 한번 볼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가하고 나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 목, 나목이 있어요. 가목은 뭐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1번, 2번, 요런 거 1번, 2번, 3번 요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표시한 거예요. 나중에 밑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나목에는 뭐라고 하냐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광시군이 그죠?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이게 바로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청이나 그런데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넣잖아요. 그죠? 개발행위를 통해서 개설된 도로죠. 이것도 물론 지목이 도로라고 돼 있고 개인 소유예요. 이것도 개인 소유죠. 그렇지만 지목도 도로로 돼 있고, 그죠? 여러분들 이게 도로에 대해서 개념을 꽉 잡고 가셔야지. 제가 도로에 대해서 아마 비중을 제 강의 중에 한 10% 정도는 실었을 거예요.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감옥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놨어요. 1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어떤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그 도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군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도법에 대한 이번 시간에 설명할 이 사도법을 설명할 거거든요. 사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법이라는 게. 그리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신설 변경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어떤 도로,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죠? 이런 것들 아래 나목이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까 이건 설명해드렸고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도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개인 사도잖아요. 이 개인 사도를 통해서 어떤 경매사령관이 여기다 건물을 졌어.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법은, 이 사도 개설을 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개인 사도가 있어. 물론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어떤 그런 그 사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공장을 세우기 위한 그런 그 사도가 아니라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입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 토지가 여기가 이렇게 있어. 제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죠? 이제 여기 이 전체가 허가 부지인데, 이 B라고 가정할게요. 여기가 A고요. 자, 내가 여기다가 이 도로하고 연결해서, 이 사도하고 연결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개인 도로니까, 개인 사도니까, 개인의 어떤 자금과 노력을 통해서, 그죠? 어떤, 포장도 하고, 정지작업도 하고, 그렇게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럼 이 사람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면, 그죠?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됐다고 한다면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 없죠. 그죠? 사용승낙 받을 수 없잖아요.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또. 근데 비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그건 분명히 구분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3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질문 1, 질문 2, 질문 3을. 이제 제가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들을 좀 모아놨던 거예요. 모아놨던 건데, 이제 오늘 좀, 그냥 이걸로 강의 마무리하자. 도로에 대해서는. 다들 어려워하시고, 복잡해 하니까, 이제 여기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물론 질문이 제가 한 30여 가지 갖고 있는데, 시간 되면 제가 그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질문 1은 뭐냐면, 비신축허가 예정 부지에, 그죠? 건축하고자 할 때 B가, 여기 이제 자기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축 허가 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개인 사도 A의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 이 개인 사도잖아요. 개인 사도.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개인 사도. 지정 공고된 도로가 아니라 개인 사도거든요. 개인 사도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경매 입찰 가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여기 내 땅이야, 내 도로야. 개인 사도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럼 진짜 나중에 보면은요, 이거 개인이 설치하고 개인이 포장 콘크리트하고 그 개인이 허가받은 거예요, 이거요. 이 도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이거 아예 허가도 안 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낙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핵심은 이거죠. 사도를 개설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도야, 지방도야. 지방도인데 내 땅 이만큼 있는데 내 땅을 개발하려고 내가 이렇게 땅을 사서 개인 사도를 개발한 거잖아요. 그죠? 개인 사도를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죠? 국가의 허가를 받은 거죠. 허가를 받은 거죠. 그죠? 신고하고 허가는 틀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또 여기 경매사령관 땅이 이렇게 붙어 있어. 경매사령관 땅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나는 여기다 건축을 하려고 그래.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도하고는 붙어 있는데 이 사도 소유자의 도로 사용 승낙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죠. 결론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요거예요. 건축법상 도로로 보기 때문에 사용 승낙서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용 승낙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이게 제가 지리외신을 것을 갖다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 사도가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 사도법에 따라 신설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라면 도로에 대해서 다시 도로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아마 국가에서도 허가 내줄 때는,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그 도로과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좀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도법상의 사도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죠?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사용 승낙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아까 왜 그런지가 아니라, 자, 아까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그러면 뭐죠? 건축법상 도로는 뭐였죠? 여기 건축법상 도로는 위에 있죠.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위에. 자, 건축법상 도로란 2조 1항 11호 감옥과 나무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가 뭐죠? 여기 나와 있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사도법도 건축법상 도로죠. 건축법상 도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외신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죠?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라면, 그죠? 신설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다시 말해서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한 도로라고 한다면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또 뭐가 나오냐면, 개설된 사도를 일반인의 통행이나 사용을 막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이건 내가 개설한 사도야. 그죠? 내가 개설한 사도니까 너희들은 여기다 이제 철문을 만들어 놓고, 그죠? 철문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열쇠고리 내놓고 내 차만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일반인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통행이나 사용을 막는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허가를. 그죠? 자, 그러면 사도법에 대해서 법정으로 한번 볼게요. 개설된 사도를 일반인 통행이나 사용을 막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원칙은 막을 수 없어요. 원칙은 막을 수 없어요. 사도법에 보면 제4조 개설허가 등이 나와 있거든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도를 개설하려면 도로를 만들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구조에 보면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가 있어요. 사도 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이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죠. 금지하려면 이 아래 단서가 있어요. 다만 보통 이제 이걸 단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음 각호의 언어에 해당하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게 단서. 이렇게 막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내가 개설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건축법상 지정 공고된 도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건축허가 가능하고요. 사용 승낙 없이. 그리고 막을 수도 없다. 그죠? 막을 수도 없죠. 또한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를 막고 막을 수 없으니까 자 물론 막으려면 허가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자 내가 그럼 여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용료. 자 그럼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사도법 10조에 나와 있어요. 사용료의 징수. 사도 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이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또 이것도 그죠? 사용료를 받으려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막으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내가 그 붙어있는 땅 사도하고 붙어있는 땅을 내 토지로 사가지고 개발하려고 해도 사용승낙도 필요 없고 그죠? 사도라고 해서 막강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뭔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또는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려면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허가를 해주고 또 편말도 세워놔야 되니까요. 그죠? 편말도 세워놔야 됩니다. 근데 이건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자, 그래서 사용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죠? 이제 이게 법에서 시행령으로 유의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는 몇 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를 유지, 이제 사용료를 받으려면, 그죠?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이제 그런 걸 핑계로 해서, 그죠? 허가를 받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굳이 뭐 내가 사도를 개설했다고 해서 뭐 돈을 받을 필요가 있겠나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돈 많은 회장님들이 있죠. 돈 많은 회장님들.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용인 지역이 어느 이제 경치 좋은 곳 별장으로 쓰는 데 있죠. 별장. 어떤 모 그룹의 별장. 이게 이제 도로예요. 도로. 이게 국도예요. 국도하고 이게 이제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게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뭐 이게 꼭 용인뿐만 아니라 저 구미, 뭐 금오산, 뭐 아니면 뭐 이제 저쪽으로 갈쪽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회장님들께서 자기가 이렇게 개인 사도를 쫙 별장까지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요. 별장까지 연결을 해요. 그리고 앞에 문을 자물쇠를 잠가놔요. 이렇게요. 그죠? 요즘은 이제 자물쇠를 잠가놓지 않아요. 법을 아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오픈했는데 이 사도는 오로지 이 회장님 별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회장님들은 이미 뭐 법적으로는 다 조치를 해놨겠죠. 뭐 사용료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법적으로 다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죠? 물론 오픈을 하죠. 사람들한테 오픈을 하지만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을 한다든가, 물론 이제 여기는 뭐 자연 보존 권역이기 때문에 잘 그런 일은 없지만, 그죠? 이런 경우가 보통 사도가 많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개인 사도, 그러니까 사도법상 사도에 의한 도로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의심하지 말고 어떤 뭐 대기업 회장님들 별장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도로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완전 콘크리트 잘 돼 있고 포장도 잘 돼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사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라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사도에 대해서, 사도법상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별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별 차이는 없고, 사람들이 사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또 경매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게 좀 부딪히나 봐요. 근데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도로법, 건축법에 의한 도로, 이렇게 나눠지긴 하네요. 그죠? 그런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별 의미는 없고요. 소유자는 둘 다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를 통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도법상 사도도 역시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로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지목이 도로이지만 소유자는 개인이다. 사도법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별 저기는 없습니다. 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어쨌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된다. 사도법상 사도는 사도를 통해서 건축가 가능하다. 그죠? 사용승낙서 받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료 징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편말도 써야 된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냐?
또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냐? 막을 수도 없다. 그죠? 왜? 이 사도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이게 남의 땅이면, 이게 남의 땅이면, 남의 땅들을 통과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지 필요에 의해서 지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만 쓴다고 사도 개사를 허가를 내면, 국가에서 허가해주겠습니까?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요. 사도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항들이, 그죠? 규제도 있지만, 허가도 아주 규제가 세죠. 그죠? 이 사도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라든가 그런 거 너비 그런 것들은 도로법에서 얘기하는 도로하고 거의 준하는 어떤 그런 그 구조라든가 그런 걸 갖춰야 돼요. 그래 갖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개 회장이 자기 별장으로 들어가는데 뭐 울퉁불퉁 비표장도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도도 만들어 놓는 거고요. 이 사도를 통해서 건축가 가능하고 그죠? 물론 사용승낙서 필요 없다. 그죠? 그리고 근데 사도는 대부분 이렇게 경치 좋은 곳, 별장 안에 들어가는 곳 그런 곳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들 땅들은 대부분 자연 보존권이기 때문에요. 그죠? 거의 뭐 이쪽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는 못 내요, 많이. 그죠?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우리가 이제 경매하면서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간혹 그런 게 걸려요. 간혹 걸리면 쫄지 말고 그냥 담당 부서에 전화해 보시면 돼요. 담당 부서에 뭐 여기 그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냐, 이게 뭐 지정 공고된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지정 공고한 도로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똑같습니다. 일반 도로하고 일반 저기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일반 도로를 판단할 때는 도시적인지 비도시적인지 그거 판단하죠. 그런데 사도는 물론 이제 이게 공무원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사도법상 사도입니다. 그럼 사도는 우리가 딱 확인해 볼게 요런 것들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되죠. 그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어떤 개발 행위를 통한 도로라든가 아니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니까. 그죠? 이해 가셨죠?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이 고일라가 고장났어요. AS가 7시 온답니다. 추워요. 그래서 좀 오늘 입 따뜻하게 입고 했는데 그 기운이 없네. 그래서 추워서 그런가. 감사합니다.